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꽉스TV 곽북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번역한 책 중에 나름대로 히트를 쳤던 중림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저의 친구인 짜오제인민 교수가 썼던 중림치료입니다. 이 책은 이제 제가 번역을 해서 제목이 좀 다르죠. 원어는 사실 중림치료인데 여기는 빼어난 속물들, 중림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제목 때문에 좀 얽힌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사실 빼어난 속물들은 이 책 속에 나오는 7명 중에 왕융이라는 사람을 지칭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07년에 나올 때요. KBS에서 TV 책은 말하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1시간 동안에 4권의 책을 이제 소개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번 소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패널이 뭐라 그러냐면, 야, 중림치원이 얼마나 고상한 사람들인데 제목을 빼어난 속물들이 뭐냐, 이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너무 상업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패널로 나간 건 아니고 거기 이제 패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방어에 나섰는데, 저는 그 당시 제가 패널에서 다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어쨌건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중림치련이 정말 그렇게 고상하고 또 품격 있는 사람들이었냐? 사실 역사 속에서 떠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들춰보면 중림치련도 역시 우리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얽혀있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림치련은 언제적 사람들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삼국지 아시죠? 그 위촉오 할 때 그 위나라 사람들입니다. 그 위나라의 말기, 뭐 위나라 자체가 이렇게 길지 않았는데요. 조조의 아들인 조문제가 이 위나라를 세우고 나서 얼마 못 갔죠. 근데 어쨌건 그 위나라 시대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중림치련입니다. 그리고 중림치련은 7명이 맞습니다만은 그 7명 중에 벼슬에, 높은 벼슬, 우리가 치면 영의정까지 올랐던, 중국에 이제 삼공이라고 그러는데요. 삼공의 자리까지 올랐던 산도와 왕용은 이 중림치련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림치련이 살았던 시대는 위나라 말기, 그 다음에 그 뒤에 선 서진의 시대까지입니다. 그래서 중림치련도 나이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산도와 가장 어린 왕윤과의 나이차는 거의 30살이 차이가 됩니다. 사실 옛날에 30살 차이면요, 아버지 뻘도 더 됩니다. 옛날에 이제 결혼을 보통 17, 18 이때 했기 때문에 거의 할아버지 뻘이죠. 그렇지만 친구로 지냈습니다. 왜? 서로의 생각이 같았고 같이 그 활동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같아서 나이를 잊은 그런 친구들이 됐습니다. 실제 완적은 이 왕융의 아버지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상으로는 왕융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지만, 아버지랑은 한 2, 3분 동안 서로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 듯 하다가 아드님 계세요? 뭐 이러고는 그 왕융을 찾았다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왕융은. 어쨌든 그러나 중림치련 중에 가장 세속적인 사람이어서 이 사람을 우리는 일컬어서 빼어난 속물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림치련 7명이 누구냐? 그리고 중림치련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는 중림치련을 대표하는 사람은 사실 해강과 완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상수라든가 완함이라든가 유령이라든가 또 산도라든가 왕융이라든가 이렇게 5명도 물론 유명하지만 사실 중림치련을 대표했던 인물은 이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림치련의 그 사상적인 바탕은 나중에 불교에 영향을 줬던 현학입니다. 여러분, 현학 그러면 이 책에도 잠깐 언급이 됩니다만은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천재로 유명했던 왕필, 그리고 하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림치련의 해강이나 완적은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어떤 게 주로 쓰여져 있냐면, 그 당시 그 조위를
이제 위나라를 조씨 가문이 세워서 그래서 조위라고 그러는데요. 조위 시대에 가장 유명한 집안 그러면 사마이 가문입니다. 이 사마이의 아버지 사마방부터 굉장히 유명한데요. 어쨌건 그 사마이 그다음에 그의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 그리고 사마소의 아들 사마영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위나라를 허물어뜨리고 사마영 때 진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런 사마의 가문과 또 이 중림칠원과는 협력하는 사람과 또 이 대항하는 사람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 사마의 가문이 어떻게 조위를 무너뜨리고 진나라를 세우는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얘기가 되어 있고 주 선율로는 중림칠연이 이 사마의 가문과 어떻게 싸매가는가. 예를 들면 해강 같은 경우는 나이 40에 처형당합니다. 완적은 자기 그 사마 가문에 붙어 있긴 했지만 완전히 협조를 하지 않으면서 속만 끓이다가 결국 화병으로 죽고 맙니다. 또 산도는 조위 가문, 즉 조씨들한테는 별로 중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사마소 가문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마 가문에 대해서는 약간의 경멸의 태도를 보였습니다만은 어쨌건 나이 80에 삼공의 자리, 영의정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아주 기염을 통한 인물이고요. 또 상수나 완하, 유령 같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호구지책으로 낮은 벼슬을 제공했을 때 받아들였죠. 또 왕용은 자기 아버지의 후광이 있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 나중에 삼공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우리가 그 삼국지에 보면 오나라 아시죠? 선권의 그 오나라가 나중에 진나라한테 망하는데요. 그때 지금으로 치면 무한이죠. 그 무창의 대첩을 이끌었던 사람이 왕용입니다. 그래서 왕용은 삼국지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삼국지 연예에는 왕용 얘기는 나오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사 삼국지, 진수가 쓴 역사서에는 이들의 기록이 짧지만 다 나와 있습니다. 중림칠연은 사실 난세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현실에 적응하고 또 현실에 대응하고 이 권력자들과 어떻게 어울려져 가는가 이런 것들을 보인 것이며 또 하나는 무인의 시대에 문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거를 이제 분석한 책입니다. 이 안에는 참 무궁무진한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고 책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이 중에 가장 우리가 볼 때 참 엉뚱하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유령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유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팬텀은 아니고요. 사람의 이름인데요. 이 유령은 너무너무 못생겨가지고 사실 초상이 안 남아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아주 못생겼습니다. 하지만 재주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는 못했죠. 그래서 중림칠연에서도 사실 해광이나 완적은 무지무지 잘생겼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친구로서 굉장히 잘 지냈고 유령은 거기서 이제 자기 자존심을 찾아갔으며 그러나 유령은 그러한 시름을 없애기 위해서 늘 술을 퍼마셨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나면 이 사람은 홀라당 먹고 집안에 혼자 웅얼웅얼대고 이런 사람인데요. 한 번은 친구가 이제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유령이라는 사람이 홀라당 벗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봐 옷 좀 입어. 그랬더니 유령이 뭐라 그러냐? 이런 나는 우주가 내 집이고 이 집이 내 옷이야. 근데 남의 옷 속에 들어와서 네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했던 게 이제 유령인데요. 어쨌든 그런 그 에피소드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두 가지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하나는 역사 속에서 중림칠연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또 하나는 현실 속에 좌절된 지식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또 사마 가문이 어떻게 이 조씨 가문을 뒤엎고 왕조를 세워가는가. 그 속에서
문인과 무인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갈등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뤄서 역사를 이뤄갔는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조금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중국인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한번 도서관에 가서 보시든지 구입해서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